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 조건 한번 보셔요. 동산의 선의치득이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우리가 이제 동산의 선의치득이라는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산이고, 그 다음에 선의치득을 해야 되죠. 선의치득은 시험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요.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등기나 등록에서 공시하는 동산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준부동산, 의제부동산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2번은요, 선의취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거래행위, 흠이 없는 거래행위라는 것은 유효한 거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유효한 거래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특정 승계, 매매 교환 증여죠. 경매 이건 되지만 포괄 승계, 상속이라든가 포괄 유증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을 알 수 있고요. 거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없으면 안 돼요? 거래가 없으면 안 되니까 사실행위. 사실행위는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옆집 논을 우리 집 논인 줄 알고 벼를 수확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도인이 무권리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권리자. 이 무권리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것이에요. 자, 보시면 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을이요, 이 물건을 어떻게 해서 갑의 물건을 뭐 주었거나 훔쳤거나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니죠. 그냥 무권리자죠. 무권리자인데요, 을이 것을 자기 것인 양 병한테 판다 이 말이죠. 우리가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지만 동산에 있어서 점유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이 돼요. 동산은요. 그러니까 이 병이 을의 것이라고 믿고 유효한 거래를 하면은, 유효한 거래를 통해서 이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 선의취득을 하는 거예요. 선의취득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이렇게 을이 있는데, 을이요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잖아. 그럼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다음 무권대리다. 그럼 무권대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 병은요, 병은 아무리 을의 것이라고 믿어도 선의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선의취득을 못한단 말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닌데 그럼 뭐다? 무권리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다시요, 이것을요, 병이 다시 정한테 처분한다. 그러면 정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권리자죠. 그럼 이 사람은 선의취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제한능력자 무권대리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선의취득을 못하고 다시 전등한 사람은 선의취득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요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무효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무효면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권리자죠. 그런데요, 다시 이 을로부터 다시 넘겨봤죠. 병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무권리자죠. 그럼 병은 다시 뭘 한다? 선의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이면 안 된다? 제한능력자. 그 다음에 또 누구이면 안 돼요?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무권대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양도인이 무권리자가 돼야지 양도인이 제한능력자다. 그 다음에 또는 무권대리다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거래를 해야 돼. 거래. 아시겠죠? 자, 3번은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권 양도죠. 그럼요, 지금 반환청권의 양도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을 이제 보시면 우리는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인도잖아요. 이 동산의 인도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도. 동산의 인도 방법은요, 뭐 현실 인도는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여기가 간이 인도, 그 다음에 점유 개정, 그 다음에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이런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요, A라는 사람한테 자기 물건을 맡겨놨어. 그리고 갑이요, 을하고 계약을 해. 이 물건을. 그럼 원래는 어떻게 돼요? 갑이요, A한테 반환 청구권, 반환을 받아가지고 을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요, 뭐라고 하냐? 귀찮으니까 내가 A한테 전화해 놨으니까 을로 A한테 직접 달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A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을한테 양도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반환 청구권의 양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에는 현실의 인도가 있는데 뭐 그냥 주는 거니까 중요하지 않고요. 간이 인도, 점유개정, 반환 청구권의 양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안 돼. 이거 하나만 반드시 암기해야 돼. 점유개정은 선의취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취득에서 점유개정으로는 안 돼. 그런데 반환 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되어 있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그럼 무조건 이것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충족한다. 다른 말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뭐는 안 된다? 점유개정은 안 된다. 자, 그럼 우리는요, 이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뭘 하나 봐야 되냐면,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원래 원시취득이니까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선의취득은 뭐를 취득하느냐? 동산이니까 소유권하고 질권을 취득하는, 질권, 소유권과 질권을 취득해요.
그럼 소유권은 무슨 점이다? 자주점이죠. 질권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치득할 때는 자주점유, 평원점유, 공연점유, 선의점유, 무과실점유 여기에서요. 여기서 자주점유란 말은 없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자주점유해야 되겠지만 질권을 취득할 때는 자주점유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원, 공연, 선의, 무과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의취득에서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동산 질권을 정산 질권을 선의취득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의취득에서 여기서는 평원, 공연, 선의점유는 추정이 돼요. 추정되니까 누가 증명한다?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무과실은요 추정이 안 돼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니까 누가 증명해야 돼요? 선의취득자.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추정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요 취득자의 점유취득이 과실에 의한 것임을 동사는, 여러분 동사는 소유자는 누구? 참 어려운 말이야 이게요. 동사는 소유자는 누굴 얘기해요? 동사는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예요, 상대방이에요? 이것은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산의 소유자 것을 내가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내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증명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누가 증명해야 돼요? 과실 여부로 누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는 거예요. 상당히 조금 말 자체가 어렵게 나와 있죠. 동산의 소유자란 말이 상대방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죠. 5번은요 양수인이 도품이죠. 그러면 이것도 또 중요해요. 도품. 도품이라는 것은 절도와 강도만 얘기해. 절도와 강도요. 뭐는 절도로 안 돼요? 뭐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의 횡령. 점유 보조자의 횡령. 횡령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는 안 된다? 도품 중에 뭐는 안 돼요? 금전 안 돼요. 금전. 금전은 포함되지 않아요. 공개적에서 여기요 우리 법조문은 선인데요. 판례는 뭐까지 요구한다? 무과실까지 요구해. 무과실까지. 판례는 무과실까지 얘기해. 선이 무과실의 경우, 매수한 경우 피해자는요 물건을 절도당한 사람이죠.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 만약에 선이 무과실로 매수해야 되는데 만약에 악이나 또는요 과실로 매수했죠. 과실로 매수한 경우는 대가를 변상한다 안 한다? 대가 변상 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로 매수했을 때 그 사람이 매수한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여기서요 정리 하나 해야 돼. 우리가 우리가 한번 잠깐 봤었는데요. 선의취득에서는 여러분 뭐가 있었죠? 선의 무과실이죠. 선의 무과실. 이 선의 무과실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인가? 선의 무과실은 언제까지 선의 무과실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걸 뭐다? 물권적 합의. 어제 했었는데 문제 풀이할 때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인도 이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빠른 날짜까지 늦은 날짜까지 알겠죠? 늦은 날까지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합의가 2월 1일이다. 인도가 2월 3일이다. 언제까지? 2월 3일까지. 인도가 2월 5일이다. 합의가 2월 7일이다. 언제까지? 2월 7일까지. 즉 인도가 빠르면 합의시까지, 합의가 빠르면 인도시까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했어. 선의취득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문제가 나오면은 단순하게 나올 거예요. 점유 개정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선의 무과실은 합의 플러스 인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도품 및 유실물. 도품 중에는 절도 강도만 되고 뭐는 절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의 횡령 안 된다는 거예요. 점유 보조자 횡령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은 도품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아니한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으라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우리가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뭐까지 취득한다고? 질권까지도 취득한다고. 아시겠죠? 그걸 선의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20권은요 자주점유죠. 우리가 참 오랜만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주점유, 타주점유만 묻는 것은 거의 많이 없었는데요. 여러분 점유 매개자가 뭐죠? 점유 매개자? 점유 매개자는 누굴 얘기하죠? 이걸 알아야 돼. 점유 매개자는요 임차인 또는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전세권자를 얘기하죠. 이런 사람들의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타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무효를 알지 못했어. 매매 당시에는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무효임을 밝혀졌다. 이후에 여전히 자주점이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주냐 타주냐를 어떻게 판단하냐. 자주냐 타주는 어떻게 판단하냐 이 말이죠. 점유 개시 시, 점유를 개시할 때, 개시 시 또는요 점유 시초, 시초에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봐봐요. 매매 당시 여기가 판단 기준이다 이 말이죠. 매매 당시에서는 무효인 걸 몰랐단 말이죠. 매매를 했는데. 그럼 내가 집을 샀는데 그 계약이 무효인 걸 몰랐다 이 말은 나는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다?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후에 무효임을 하겠다 관계없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겠죠? 그동안의 점유는 무슨 점유다? 자주점유다 이 말이에요. 3번. 자,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분 보면 이거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명의신탁이세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요. 제3자간 등기 명의신탁. 등기 명의신탁에서는요. 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라고. 수탁자는 소유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계약 명의신탁이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에서는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자예요. 수탁자만 소유자. 알겠죠? 소유자가 돼요.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그러니까 양자간이나 제3자간 중간생략형이죠. 여기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그럼 지금 한번 봐봐요. 여기요.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는 그러면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죠. 타주. 그러면 수탁자의 상속인에 대한 점요? 그러면 상속인이나 수탁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상속인데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주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은요. 공유토지 전부죠.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요 타주점유인 건 네 가지를 무조건 남겨야 돼. 기본적으로. 타주점유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명의수탁자. 두 번째가 뭐예요? 공유자. 공유자한 사람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 공유물 전부를 점유해. 그러면 자기 지분이 3분의 1이면 3분의 1은 자주점유인데 나머지 3분의 2는 무슨 점유예요? 타주점유죠. 그러니까 공유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명의수탁자. 또 뭐가 있어? 분묘기지. 또 세 번째는 뭐가 있어요? 네 번째는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알겠죠? 악의의 무단점유, 분묘기지, 명의수탁자, 그 다음에 공유자가 전부를 점유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를 벗어난 것. 무슨 점유다? 타주점유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남겨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자주점유의 판단 기준인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소유의 의사는 어떻게 한다고 했잖아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냐 아니냐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한다? 언제 기준으로?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외형적 객관적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계약서 가져와라 이 말이에요. 내심의 의사 틀렸어요. 내심의 의사 틀렸다. 알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4번, 5번 틀린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죠. 우리가 여러분 회복자를 누구로 한다? 회복자를 소유자라고 하죠. 회복자를 소유자 이렇게 얘기해. 알죠? 자, 선의점유자죠. 우리가 선의점유자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하죠. 그래서 과실 수취권이 있죠. 과실 수취권이 있단 말은 과실에 대해서 뭐를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회복자에게 반환 의무가 있어 없어? 과실에 대해서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과실은 어떤 과실이다? 과실은 사과 배와 같은 천연 과실하고, 그 다음에 월세나 이자와 같은 법정 과실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사용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용이익 이렇게. 천연 과실, 법정 과실, 사용이익 이것이 있다면 이것을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선의점유자라도 뭐 점유물의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이것을 사용이익이죠. 사용이익이죠. 이 사용이익을 말한다? 과실이죠. 그것은 반환한다. OX, X, 과상 반환한 여기고 내가 취득하는 거예요. 반환하는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선의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죠. 과실을 취득하니까 선의점유자는 뭐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통상의 필요비. 통상의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뭐는 청구할 수 있어요? 특별 필요비하고 그 다음에 유익비죠. 유익비는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 필요비와 유익비는 청구하지만
통상의 필요비는 총괄하지 못한다. 사용이익도 과실에 속한다. 자, 이번은요,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죠. 그러면 임차인은 유익비를 지출할 때 몇 조에 의해서 유익비를 청구하죠? 626조에 의해서. 그러면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을 뭐라 한다? 절도범. 절도범이 수리비를 지출했죠, 수리비? 수리비를 지출했을 때 절도범은 203조에 의해서 청구해. 지금 여기요, 우리가 이 점유권에서 비용이 바로 203조거든요. 203조에 의해서 청구하는 것은 절도범과 같이 계약 관계가 없을 때. 그런데요, 임대차는 반드시 몇 조다? 626조.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2번이나 나왔어. 자, 3번은요, 과실수취권이 있죠. 과실수취권은 누구한테 있다? 선의점유자. 선의점유자는 누구다?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 본권. 이때 본권은 뭐다?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을 얘기해.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임차인, 이 사람들을 선의점유자라고 그래요. 재밌는 말은 봐봐요. 소유자는요, 소유자는 자주점유죠. 자주점유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은 무슨 점유요? 타주점유죠. 잘 봐봐. 지상권자는 타주점유이면서 동시에 무슨 점유예요? 선의점유예요. 그러니까요, 자주는 무조건 선이고 타주는 무조건 악이다.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자주이면서 선이죠. 그런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은 타주죠. 타주인데 선의점유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자주는 무조건 선이고 타주는 무조건 악이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기준이 다른 것이에요. 알겠죠? 이때 정당 근거를 뭐라고 한다? 선이 무과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문제 풀었던 모든 내용이요, 여기 문제집안에 다 들어있어.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은요, 선의점유자. 잘 봐봐. 잘 봐. 그러면 선의점유자는 뭐를 한다고 그랬죠? 과실을 수취한다고 그랬죠. 이때 과실은 뭐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익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고의과실 할 때 과실이에요. 이건 뭐냐? 귀책사유예요. 잘못했다 이 말이죠. 귀책사유. 잘못을 했다. 잘못했으면 불법행위. 불법행위 책임,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뭐다?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배제된다 그러면 안 돼. 배제된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선의는 과실 수취해. 하지만 잘못이 있어. 그러면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겠죠?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이 있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점유물이 타주 점유자. 봐봐.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나 또는 뭐가 됐다? 훼손이죠? 멸실이나 훼손되면 어떻게 돼요? 딱 하나라겠죠. 뭐? 선이이고 자주. 선자, 현존, 이익을 반환. 현존이. 선자, 현존이. 선자, 현존이다. 선자, 현존. 그런데 선이 가지고 뭐이거나 악이거나 또는요, 자주가 아니고 뭐거나 타주이거나 그럼 뭐다?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그래서 악이거나 타주이면 손해 전부를 반환한다. 이렇게. 무슨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 나왔어요? 누구라 나왔어? 타주. 그러니까 현존 이익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된다? 손해 전부라고 얘기하죠. 손해 전부. 정답 몇 번이다? 몰라요? 3번. 자, 28번은요, 상린관계죠? 상린양에서 반드시 인접해야 돼요. 인접하던 토지를 소유한 자들이 여기 봐봐요. 통상의 경계표를 설치하죠? 통상의 경계표, 그러니까 설치비용이라고 그래. 설치비용이요. 이 설치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비용. 공동비용이라고 해서 뭐라고요? 절반씩 한다. 절반씩 낸다. 이것을 뭐라고요? 이것을 공유로 추정하는 거예요. 공유인데 문제는 분할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분할 청구가 안 돼요. 우리는 공유인데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공유인데 분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에 의해서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것이 있어. 그게 바로 경계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분할 청구 안 되는 거 또 하나 있어. 뭐? 공용 부분이요. 아파트 공용 부분. 이것은 분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측량이죠, 측량. 측량은 뭐를 측량하죠? 토지를 측량하죠. 토지. 그래서 측량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측량. 이걸 원래 여기는 정확하게 나는데 원칙 이거 바꾼단 말이죠. 알겠죠? 설치는 토지 면적에 비례하고 측량 비용은 절반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측량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토지를 측량한다. 토지를 측량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공유이면서도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민법상으로. 공용 부분하고 뭐가 있다? 경계표 담하고. 자,
자, 그러면 지상권자 상호하도록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죠. 이 준용되는 것은 뭐냐? 원래는 우리가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먼저 소유권에다가 규정을 하고요. 이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지상권하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요. 전세권에는 뭐란다? 준용한다. 이렇게 준용. 준용한다 말은 지상권자 전세권에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상권 전세권하고 비슷한 것이 뭐가 있어? 비슷한 것이. 채권에 뭐가 있어요? 임차권이 있죠. 이 임차권에는 준용한다는 말이 없어. 말이 없는데 비슷하니까 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을 말한다.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써. 유추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이런 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무조건 들이대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에다가 상린관계란 말이 소유권에 있어. 그러고 나서요, 지상권하고 전세권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상권자, 전세권자도 소유권자와 동일하게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주장한다? 직접 주장한다. 직접. 준용하니까 어떻게 주장한다? 직접. 대의 아니에요. 직접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채권법이 채권이 임대차에는 상린관계란 말이 없어요. 없는데 임차권도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똑같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단지 채권일 뿐이죠. 그러니까 규정은 없는데 비싼 다른 것을 갖다 끌어다 써. 그걸 유추 적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보면요, 판례라든가 책을 보면은 유추 적용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것은 여기에 딱 맞는 법조문은 있어 없어? 없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과 비스무리 프리딩딩한 것이 옆에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그거 갖다 쓰면 되지. 이걸 뭐라 한다? 유추 적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해됐죠? 자, 이거 3번은요. 주의토의 토용권은 장래 이용 안 돼요. 장래는 안 돼요. 항상 어디까지요?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 현재. 주의토의 토용권은 언제요? 현재 이용 상황. 현재 이용 상황에 맞게끔 인정이 돼요. 장래 이용 상황은 안 돼요. 그래서 통용할 수 있다. 틀렸어요. 4번은요. 건물을 축조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는 어때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이상이요? 경계로부터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이 돼요. 반 미터. 그럼 봐봐요. 여기 봐봐요. 여기가 경계죠? 여기 경계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건물을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졌으면 여기서 반 미터 뜨면 되죠. 그런데 이것을 지붕을 씌워서 지붕을 여기서부터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알겠죠?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 그런데요, 만약에요,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하거나 또는 둘 중 하나 건물이 완성이 되면은 뭐는 할 수 없어요? 철거는 청구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 미터 이상을 떼야 돼? 안 떼면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집이 되게 못된 사람이에요. 내가 참다 지금까지요.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러면 가만히 놔둬. 그럼 밤에 몰래 가서 한번 건물을 짓는 봐. 보니까 49.9예요. 50cm 안 되죠. 그러면 참고 있다가 건물이요, 지하를 파고 지금 윗으로 1층을 쭉 올라오죠. 그때 가서 이제 줄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다? 철거해라. 왜? 아직 완성 안 됐죠? 아직 1년 경과 안 됐죠? 그럼 철거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저쪽에서 또 돈 준다고 하죠? 그러면 와이프를 보내면 돼요. 알겠죠? 너가 가서 한번 해봐라. 알겠죠? 그래서 와이프 가서 돈 받아오죠? 그러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하지 말라고 했더니 꼭 이렇게 합의해 가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또 그 돈 가져가서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알겠죠? 이게 아주 간섭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요.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이죠. 아까 우리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어떻게 한다? 뭐로 추정한다? 공유로 추정하죠. 추정하는데 뭐가 안 된다? 분할이 된다 안 된다? 분할 청구가 안 된다. 또 모두 분할이 안 된다? 모두 공용 부분, 아파트 공용 부분도요 분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건 법에 나와 있어. 우리 민법, 우리 작년 재학년 뭐라 나왔죠? 민법상 공유물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것. 민법상. 그래서 공용 부분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사람 생각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는 집합건설법에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민법이 아니고 집합건설법에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 보면 뭐라냐? 아파트의 공용 부분하고 경계표 담은 분할을 할 수 없다. 딱 법에 나와 있어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다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29번은요?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이죠? 봐봐. 이 공용 부분은요, 우리가 만약에 30평 아파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평 아파트다. 실평수가 뭐냐? 실평수.
이 실평수를 뭐라 한다? 전적으로 소유하죠. 전유 부분이라고 그래. 이 전유 부분이 몇 평이죠? 25평. 그러면 복도에 대한 엘리베이터. 알겠죠? 그러면 다 공용 부분이죠? 이 공용 부분이 몇 평이죠? 5평. 모두 해서 몇 평이요? 30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하고 따로 처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다 이거고요. 공용 부분은요,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별도로 등기해요 안 해요? 별도로 등기하면 35평이 돼버리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5평 별도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시효취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효취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년간 점유하고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이건 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을, 복도를 일방적으로 점유하고 있어도 말을 못했죠. 지금은요, 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침해가 있죠. 침해가 있죠. 그러면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손해배상. 다른 말로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특히 상가 있죠. 상가 같은 데 보면 지금 우리도 여기 보면요, 공용 부분 여기다가 지금 앞에서요, 지금 어디죠? 여기 현대상에서요, 쓰레기 지금 계속 놔두고 있죠. 지금 아침마다 오면 쓰레기 있잖아요. 저건 쓰레기장이 아니다. 아니죠. 그럼 내가 만약에요, 성질 더러워가지고요, 여기서 당신들이 계속 쓰레기장을 사용했으니 여기 비율을 해가지고 여기 이 정도 면적이면은 원래 월세가 얼마다. 그 월세에 대한 비율이 얼마니까 손해배상이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했다는 건 성질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지금 공용 부분. 자, 그 다음에 이번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잘 봐봐. 이게 작년에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시효 취득이죠. 시효 완성이 됐죠? 그러면 등기하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요. 잘 봐.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요, 소유권 취득은 언제부터 그러면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점유 개시 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해. 그럼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렇게 써놓고 나서 표현이 애매하니까 전부 정답을 해줬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뭘 한다? 소급한다 이 말이죠. 소급하지 않으며 틀렸죠. 뭘 한다?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함으로써 장래를 향해서 틀렸어요. 알겠죠? 등기를 해야 취득하는데 틀렸다고. 자, 3번은요. 점유자가 점유 개시상 시에, 이건 뭐죠? 다른 필요 없죠? 여기 보면 법률행위란 말이 뭐죠? 매매계약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를 뭐라고 하죠? 악이라고 하죠. 악의의 무단점유죠. 아까 우리 말했죠? 자, 타주점유 4가지 암기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다? 악의의 무단점유. 두 번째는 명의수탁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분묘기지. 네 번째는요,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 이 4가지가 타주점이라니까요. 그냥 타주니까 절대로 시효취득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주니까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 자, 취득시효 기산점. 원래 기산점은 임의로 정할 수가 없어요. 임의로 정할 수가 없다고요. 없어요. 그런데요,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단 말은 이해관계인이 없다 이 말이죠. 사람이 똑같아요. 이해관계인이 없다. 그랬을 때는요,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바뀌어. 소유자가 계속 바뀔 때는 이 점유취득시효는요, 내가 점유한 때부터 몇 년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소유자가요, 똑같아. 지금 50년 동안 소유자가 똑같아. 그러면 50년간 점유가 중요해요. 20년만 있으면 돼요. 20년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요, 역산해가지고 20년만 주장해도 된다 이 말이죠. 소유자가 동일할 때는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변동이 되죠. 그러면 임의로 정할 수 없단 말이죠. 여기 보면 등기 명의인이 동일하다고 돼 있네. 동일하다. 그럼 뭐 한다?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시효이익을 포기하죠. 그러면 시효이익의 포기하면 등기 청구권이 어떻게 되죠? 등기 청구권은 어떻게 돼요? 즉시로 소멸하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즉시로 소멸해요. 그런데 이 포기는 누구한테 포기하죠?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에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죠? 여러분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등기 청구권이 나오죠. 이 등기 청구권은 몇 년을 소멸시효예요? 10년이죠. 10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10년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점유를 상실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점유를 만약에 뭐 하고 있다? 계속하고 있다. 계속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어떻게 된다? 즉시로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은 등기 청구권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시효가 완성됐다?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시효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바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상실했다 해서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몇 년 있어야 된다? 10년이 있어야 된다. 바로 소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돼? 시효 이익을 포기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것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요. 자, 29번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요. 자,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죠. 부합. 그럼 부합이란 말이 나왔다. 자, 부합은 독립성이 없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다. 다른 말로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물건의 일부다 이 말이에요. 물건의 일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합이란 말은 독립성이 없다. 구성 부분이다. 물건의 일부다. 우리는 부합은 두 가지예요. 동산 간의 부합이 있고요. 부동산의 부합이 있죠. 부동산의 부합이 되는 것은 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을 해. 동산도 부동산의 부합이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부합이 될 수 있어. 봐봐요. 이러면요. 지금 여기 1층 건물 있죠. 부동산이죠. 건물이니까. 이 부동산에요. 여기요. 건물이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거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여러분 무조건 독립성이 있다고 하면 큰일 나요. 이게 독립성이 있어서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거의 요건을 갖춰야 돼. 화장실 있고. 알겠죠? 뭐를 할 수 있죠? 싱크대 같은 거 있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걸 분리가 돼야 되죠? 이런 원룸은요, 원칙적으로 등기가 돼야 안 돼, 원룸은. 이런 원룸은 전체를 하자, 건물을 갖다 등기해야지. 원룸 101호, 102호, 103호로 등기가 원래는 돼야 안 돼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한 층을 등기하든지 해야지. 그거 왜 그래요? 원룸 안에는, 원래 이러면 원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싱크대 있죠? 그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해요? 건축허가 받을 때는 싱크대를 놔? 안 놔. 그럼 표시만 딱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중공허가 받고 나서 시설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다 불법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매수인이 그 건물을 샀는데 구청에서요 뭐가 나오냐? 이것은요 원상 복구 명령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보면 다 원룸에 다 뭐가 있어요? 다 싱크대가 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획이 돼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등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박스만 있죠? 이거 박스인데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이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애의 부합은 부동산 애의 부합 외에도 동산 상환의 부합도 있고 부동산 애의 부합도 있고 부동산 애 부합되는 것은 뭐가 있다? 동산도 있고 뭐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자, 동산 상환의 부합이다.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럼 언제요? 언제?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공유한다 이 말이죠. 부합 당시라. 부합 당시 현재 가격이 아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아니고 현재 가격. 안 돼. 언제다? 부합 당시 이렇게. 자, 동산 이외에 부동산도 부합물이 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있다. 자, 동일인 소유 부동산과 동산 상환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 어려운 말이에요. 봐봐요. 동일인 소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일인 소유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부합이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단 말이죠. 왜 그러죠? 동일인 소유는 왜 부합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런 부합은 뭐죠? 부합은 원시취득이에요. 원시취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첨부라고 하는 거 있죠. 첨부에는 뭐가 있어요? 부합하고 혼화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가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세 가지요. 이것은 원시취득이야. 이런 원시란 말이 뭐예요? 처음부터 내 거예요. 내 거 아닌 것이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없었던 것이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것을 내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일인 소유면 원래 내 것이 내가 취득한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런 원시 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내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돼요? 우리가 취득이니까 취득은 내 것을 내가 취득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갖는 것을 취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남의 것이 내 거 되니까 취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시 취득이니까 동일인 소유 그러면 안 되죠. 내 부동산에 남의 동산을, 그러니까 내가 봐봐,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 건물에다가 누군가가 벽지를 바른다 이 말이죠. 벽지를 누가 바르죠? 지물포 사장이 와서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벽지는 누구 거예요? 지물포 사장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물포 사장이 벽에다 벽지를 바르면 그 벽지는 벽에 부합이 되죠. 동시에 그 벽지는 부동산 벽에 부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벽지는 누가 소유자가 된다? 지물포 사장은 벽에다가 벽지를 바른과 동시에 지물포 사장의 소유권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누가 소유자다?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 소유자가 처음으로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러면은 지물포 사장은요, 자기 물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돈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 상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동일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아요. 아직 우리 시험에 이거 안 나왔어요. 동일인 소유는 인정되지 않아. 왜? 부합은 원시 취득이니까. 자, 그다음에 자 봐봐. 분리는 가능해. 근데 분리하면은 뭐가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손상이 돼. 이건 뭐예요? 분리는 가능해. 분리하면 심하게 경제적 가치가 손상돼. 뭐예요? 벽지 아니에요, 벽지. 그럼 벽지 뗄 수 있어, 없어? 뗄 수는 있죠. 떼면은 그 벽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뭐라 한다? 벽의 구성 부분이다. 그 다음에 건물의 뭐가 됐다? 건물의 일부가 됐다. 뭐가 없다고 얘기한다?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동산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뭐한다? 취득. 이걸 무슨 취득을 한다? 원시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요. 이렇게. 자, 31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도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요. 우리가 이제 공유에서는요.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이 있고, 지분 처분. 그 다음에 여기요. 공유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지분을 처분할 때는 각자가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의 동의. 알겠죠? 이게 큰 차이란 말이죠.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뭐를 지금 처분한다는 거죠? 공유물을 처분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 공의를 받아서 처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잘 봐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동의가 없으면 어떻게? 동의가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서 처분할 수 있다. 없으면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뭐라고 표현한다? 전원의 동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은요. 합유죠. 여러분,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죠? 합의는 여러분 공동사업 목적,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 이것을 우리 민법의 조합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합체로서 재산을 소유한 형태를 뭐라 한다? 합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 공유 맞죠? 이제 합유 봐, 합유. 합유는 어떻게 하냐? 합유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합유물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합유물 처분, 합유 지분 처분. 이것은요, 무조건 다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왜 그래요? 공유하고 왜 다르냐? 공유는 로마법 사상을 따라요. 그건 개인주의란 말이죠. 너는 너, 나는 나예요. 그런데 합유는요, 공동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두 사람이 뭐가 돼? 의기투합이 돼야 되죠? 그것을 뭐란다?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단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단체성이 있다 이 말은 나 혼자 개별적으로 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합유 지분이라든가 합유물을 처분할 때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동의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여기 봐봐. 조합원 자체 지분을 처분하죠. 지분을 처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한다.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합유물에 대한 보존. 잘 봐봐. 우리가요, 공유하고 합유는 뭘 가지고 있어요? 합유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보존행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는 거예요. 관리행위는요, 임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분 과반수. 지분 공유자 아니에요? 지분 과반수. 처분이나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원의 동의. 이렇게 각자냐 과반수냐 전원이 하는 것은
지분이 있는 공유하고 합유에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요, 비교되는 게 뭐가 있죠? 총유라고 하는 거죠. 총유. 총유는 교회야, 교회. 여러분, 교회 보면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벽돌 한 장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총유는 뭐가 없어요? 지분이 없는 거예요. 지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헌법이라고 하는데 그 교회 헌법을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 정관이라고 그래. 정관이나 또는 규약에 의하고,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뭐한다? 사원총회 결의로 하는 거예요. 이건 총유는 뭐다? 교회나 종종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유하고 합유는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합유물에 대한 보존이죠. 합유는 지분이 있죠. 그럼 공유하고 똑같아요. 보존은 누가 한다? 각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4번 구조상 유형상 독립성이 있다. 독립성이 있다. 그럼 뭐다?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뭐가 아니다?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구성 유형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 부분이라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성립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게 뭐예요? 구분소유적, 뒤에서 설명할까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일단 이것이요 일필지야. 이거 LH 공사가 대한민국에서요 우리가요 합법적으로요 도둑놈이 누구냐? 안 그건 LH 공사예요. 여러분 보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나쁜 놈들이냐면 가만히 가지고 있는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가지고요 자기네들은요 평당 100만 원에 수용을 해가지고 팔 때는요 평당 1000만 원에 팔아먹는 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LH 공사는요 폭파돼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 LH 공사가 땅이 너무 크니까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한다? 1번이요 1번 이렇게 LH 공사 이렇게 있죠. 그런데 이 LH 공사 땅이 너무나 크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할을 하는 거예요. 분할. 그래서 땅을요 지금 현재요 분할을 해. 이렇게 땅을 처음부터 분할을 해. 분할을 한 상태에서 이것을 택지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할을 한 상태에서 이미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구조적 이용상 뭐가 있어요?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렇게 분할이 된 상태에서 판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누구한테 팔고요? 여기는 갑한테 팔고요. 여기는 을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1부동산 1등기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이 몇 개가 됐어요? 2개면 등기도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인데 등기를 이걸 그냥 갖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써.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1번 LH공사에서 여기 2번요 갑은 3분의 2 이렇게 지분으로 을은요 3분의 1 이렇게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공유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는 이미 분할이 됐으니까 이쪽은 무조건 독립성이 있잖아요. 독립성이 있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누구 거예요? 갑. 여기는 무조건 누구 거예요? 을. 이렇단 말이죠 원래는.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 소유니까 이걸 뭐란다? 아파트처럼 구분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구분 소유인데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어 이것을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다? 절대로 분할 청구 안 돼요. 이미 분할이 되어 있으니까. 분할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분할 청구 안 돼.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는 이 사람들이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요. 지분 이전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본다? 공유와 동일하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공유와 동일하게 봐. 예를 들어서 여기 을의 땅이요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죠. 그럼 당연히 을은 침해받았죠. 갑도 침해받은 것으로 봐버려.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뭐로 봐버려? 공유로 봐버려. 공유로 본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할 청구 안 된다.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렇게 독립성이 있으니까 각자 소유권은 뭐야? 일문일권이잖아요. 알겠죠? 하나의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소유권이란 말이죠.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은 구분 소유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4번을 봐. 구조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잖아요. 알겠죠? 그것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요 공유물 분할을 금지할 수 있죠.
공용을 분할은 금지할 수 있어요. 몇 년의 범위 안에서 5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어요. 다시 또 갱신할 수 있죠. 갱신을 몇 년? 5년의 범위 안에서 갱신할 수 있는 거예요.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32번요. 부동산 실명. 여기 보면 왜 여기가 실명법 얘기가 나왔냐면, 그럼 우리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특별법이 집합권법하고 실명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명의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직접 기소시킬 의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을 계약명의 신탁 그러면 안 되지. 자, 그럼 봐봐요.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계약 명의 신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하고 그다음에 뭐를 봐야 되냐? 이건가? 여기 오시면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요 이거밖에 안 돼? 자요, 이게 뭐냐면 봐봐요. 우리가 이제 보면 중간생략 3자금 봐봐요. 이게 지금 이게 병이에요. 병이 매도인이에요. 매도인하고 여기 갑이에요. 갑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해요. 이런 아무 말 없이 이 계약은 유효잖아요. 유효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갑이 병한테 등기를 청구하죠. 등기처에서 갑한테 등기하게 되면 누가 소유자가 돼요?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요. 갑이 소유자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등기하지 않고 신탁자가 돼요. 신탁자가 돼가지고 여기요 을이죠. 을이요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수탁자가 돼서 둘이 명의신탁을 하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무효일 때는 뭐를 못해요? 해지를 못해요. 잘 암기해야 돼. 명의신탁이 왜냐하면 해지는 오늘부터 무효니까 오늘까지는 유효가 돼야 돼. 논리적으로. 그러니까요 무효인 것은 절대로 해지를 못해요. 유효인 것만 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뭐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알죠? 뭐를 못한다? 해지를 못해요. 그래서요 이 갑이요 갑이 병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자기 친구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을하고 갑하고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을하고 병하고는 계약을 한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알겠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요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이죠? 그러니까 결국 갑이 병한테요 계약이 유효니까 갑이 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 등기 청구권 행사해서 갑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하면 갑이 결론 최종적으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 생략형은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다?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알겠죠? 신탁자.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뭘 하나 보냐면 계약 명의신탁을 한번 보잔 말이죠.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탁자예요. 이 신탁자가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명의신탁을 해요. 그럼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되고 무효니까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병이죠, 병. 이 병이죠. 이 병의 건물을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되죠. 매수인. 수탁자가요. 이 신탁자가요 자금을 주죠. 매수 자금 10억 원을 주면서 너가 내 대신 집 좀 사와 이렇게. 그래가지고 병이요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요. 그런데 이 계약을 할 때 이 병이 매도인이요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알고 있는 경우 두 가지가 있죠. 중요한 것은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이냐 악이냐는 계약 체결 당시에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 수탁자하고 계약을 할 때 알고 계약을 했느냐 모르고 계약했냐 이 말이에요. 알겠죠? 모르고 했다 선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선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선이가 되면은 이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하죠. 등기는 유효가 되고요. 그래서 을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소유자. 을만 소유자가 돼. 갑은 절대로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을만 소유자니까 을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 말했죠? 수탁자는 원래 무슨 점유다? 타주 점유죠?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소유자니까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탁자는 타주 점유냐? 그건 아니에요. 신탁자는요, 자기가 집을 사고 싶어서 을한테 대신 사달라겠죠? 그러니까 이 갑은요, 이 집이 을의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 자기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요, 을이 사가지고 을도 자기 거라고 생각을 또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을이요 갑한테 줬단 말이죠. 그럼 갑이 점유하면 갑도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냐 타주냐 하는 것은 소유권이 나한테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점유를 할 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는 뭐냐? 이 수탁자는 자주 점유가 되고요. 수탁자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수탁자만 소유자가 되니까 실제로 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에 관한 효력을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누구한테 기속시킨다? 수탁자한테 원칙적으로. 수탁자만 소유자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봐봐요. 여기요. 여기 보면 명의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의도다. 명의신탁자에게. 그러면 그것은 계약 명의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약 명의상은 오직 누구만 소유자다? 수탁자만 소유자니까 계약 명의상은 수탁자만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알겠죠? 수탁자만 소유자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킬 의도로 그러면 그것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된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다.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계약 명의신탁으로 봐야 된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신탁자에게 법률 효과를 신탁자한테 소유권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계약 명의신탁은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 수탁자에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명의신탁은 뭐죠? 명의신탁은 우리 법조문에 실명법에 딱 나와 있어. 명의신탁은 소유권이나 기타 부동산 물권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대해서 뭐라 하거나 등기를 하거나 가등기하는 거. 이런 가등기도 명의신탁이에요. 소유권이나 부동산 물권 뭐가 있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알죠? 그냥 저당권도 뭐 할 수 있다, 명의신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도 명의신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요? 갑과 을과 병 간의 합의로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바로 명의신탁 아니에요. 제3자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3자한테 저당권 등기한다, 전세권 등기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명의신탁을 한 거거든요.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이해되셨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명의신탁 가등기도 포함한다. 가등기도. 자, 부동산 소유권이나 그 공유지분은 명의신탁의 대상이 되고요. 용익물권 뭐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부동산 물권이죠. 부동산만 한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이것도 명의신탁이 될 수 없다. 틀렸죠. 명의신탁이 될 수 있다. 있다. 아시죠? 이건 실명법 책 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3번. 탈법의 목적이 없죠? 종중이죠. 종중. 그럼 어떻게 되냐? 이때는요. 명의신탁. 8조죠.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죠. 그러니까 명의신탁이 유효이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그런데 유효이라고 할지라도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가 소유자예요. 신탁자가 소유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부동산 실명법 제8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 조세포탈, 강제폐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과 종중원, 그 다음에 부부간, 그 다음에 종교단체와 산하단체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유효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물권 변동도 원래 무효란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아니에요. 탈법의 목적이 없는 종중, 탈법의 목적이 없는 부부간, 탈법의 목적이 없는 종교와 종교단체, 산하단체 간의 관계,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그런데 물권 변동이 유효하게 해서 무조건 수탁자가 소유자냐? 아니에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는 무조건 누가 소유자다? 신탁자. 수탁자가 소유자가 된 건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아까 뭐?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소유자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보면
탈법의 목적이 없는 종종재산의 명의상에서 종종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 봐봐. 종종은요, 잘 봐. 종종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불법점유자 내지 불법 등기명의. 이거 누구예요? 종종원이에요, 제3자예요. 이걸 알아야 돼. 제3자죠, 제3자. 제3자와의 관계에서 누구를 소유자로 봐?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니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신탁자를 소유자로 보지만 제3자와 관계에서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니까. 그러면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신탁자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종중이 바로 신탁자잖아요. 종중이 신탁자죠. 그러니까 종중은 직접 방해배제다. 수탁자를 대위한다. 수탁자를 대위한다. 직접 안 돼요. 알겠죠? 수탁자를 대위해서. 수탁자를 대위해서. 대위. 왜?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본다?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다. 자, 이거 탈법의 목적이 없죠? 탈법 목적 없죠?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는 무조건 명상은 무효예요. 무효니까 뭐가 안 된다? 해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하죠, 혼인하죠? 혼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돼요. 그때부터 유효가 돼. 혼인하고 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이혼했다, 이혼해도 여전히 뭐가 돼요? 유효가 돼요. 혼인하고 돼서 일방이 사망했다, 사망했다. 그래도 여전히 상속인하고 관계에서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만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라는 사정을 여기 지금 이거 뭐죠? 이 5번을 뭐란다?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 5번을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해. 계약 당사자인 매수인이요. 매수인 누구죠? 여기서 명의 수탁자는 매수인이죠. 똑같은 말이죠. 매수인이 이게 잠깐 지워도 되죠. 자, 매수인이 명의 수탁자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한다. 아까 말이죠. 이것은 뭐다? 선이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매도인이 선이이면은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요, 매매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다? 유효이다. 유효.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유효이다. 이래야지. 유효이다.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유효이다. 그래서 계약 명의신탁은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뭐는 유효이다? 물권 변동은 유효이다. 누구일 때? 매도인이 선일 때. 매도인이 선. 근데 여기서 조심해. 경매일 때는 매도인의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누가요? 경락인인 수탁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경락인이 소유자가 돼. 알죠? 경매에서는, 우리가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만 경매에서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 이 말이죠. 경매에서는 따지지 아니한다.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 좀 흘렀나요? 많이 흘렀어요? 원래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